심야 라디오 DJ를 부탁해. 저는 세상 모든 덕후의 존재를 응원하는 이소라 덕후 나인입니다. 네,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DJ를 부탁해는 작은 코너죠. 덕후를 부탁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죠. 이소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노래를 들을까 합니다. 세상에는 그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정말 극히 드물지만 그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빛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빛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좀 설레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렇게 1시간 동안 쭉 가기에는 깊이가 모자라지 않나. 또 이소라 덕후님들께서 저를 비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좀 부끄럽네요. 대한민국 여가수 이소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방금 들으신 곡은 2000년도에 발매된 이소라 4집 꽃이라는 앨범의 2번 트랙 그대와 춤을이었습니다. 이 앨범 프로듀서는 그 데뷔 앨범과 같이 김현철 씨였고요. 당시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1집 데뷔 앨범을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 하시고 2집, 3집은 셀프 프로듀싱 하셨는데 이소라 씨가 다시 4집에서 김현철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태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제발의 작곡가이자 방금 들으신 그대와 춤을을 포함해서 11트랙 중에서 수록된 앨범의 6곡을 쓰신 분이에요. 김현철 씨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난행복해예요. 데뷔곡이 난행복해인데 그 곡의 곡도 쓰셨고요. 청혼이라고 이 집에 수록된 곡도 쓰신 분입니다. 이소라 씨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멋진 파트너십을 자랑하신 프로듀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라도 한 번쯤 다시 조우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난 행복해, 처음 느낌 그대로, 뭐 기억해줘, 청혼, 믿음 이렇게 1, 2, 3집에 엄청난 히트곡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4집이 발매가 되죠. 제발이라는 여태까지 그 이전의 히트곡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곡이기도 하고 요즘에도 아직도 이렇게 다시 불리고 있잖아요. 명곡입니다. 네. 저는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그 제발 라이브를 본 적이 있어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진짜 엄청난 클립으로 통하고 있죠. 곡 초반부에 노래를 잊지 못하시고 눈물을 보이시다가 못하겠다고 하시고 막 무대를 내려가시고 NG가 한 3번 정도 났던 거를 이소라 프로포즈에서 전혀 여과 없이 다 편집을 해서 내보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그 20대 때였는데 대학생 때였는데 그 디어 클라우드 베이시스트 이랑 씨 자취방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막 메이트의 임원희 씨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되게 여러 명이서 그 자취방에서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 제발을 보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로 막 눈물을 막 훔치면서 되게 정말 찌질하게 그 방송을 다 보고 그 이랑 씨가 라면을 끓여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앨범이죠. 4집 꽃. 이소라 양력을 잠시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1969년 12월 29일생. 1991년 낯선 사람들로 데뷔하셨고요. 95년 이소라 볼륨 1 솔로 데뷔하셨고요. 96년 2집 영화에서처럼, 98년 슬픔과 분노에 관한 3집이었고요. 그 4집 앨범 꽃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꽃 앨범부터 그 14년에 발매된 8집까지 시간 문제상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1시간으로는 사실 이소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빙산의 일각만 짐작하실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숨은 명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소라 4집의 마지막 트랙이죠. 아멘이라는 곡 듣겠습니다. 수많은 밤을 난 모르게 이소라의 아멘 들으셨습니다. 되게 경건하죠? 이 4집은 김현철 씨와의 조우라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앞으로 함께하게 될 더스토리의 이승환 씨와의 첫 만남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죠. 공연에서는 이승환 씨 없으면 거의 아마 공연을 안 하실 거예요. 2, 3집 때는 이제 셀프 프로듀싱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을 하셨는데 이 4집 때는 김현철 씨랑 정말 팝적인 음악을 많이 하셨어요. 뭐 재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팝 발라드. 지금 들으시는 곡은 또 이승환 씨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승환 씨의 멜로디와 이소라 씨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 느껴질 수 있고요. 앞으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참 저로서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앨범의 완성도 정말 높으니까 꼭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박효신 씨랑 함께한 듀엣곡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It's Gonna Be Rolling이었나?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을 폄하한 분들이 정말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텍스트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도자료로 그럼 김현철이랑 또 했구나. 그럼 뭐 태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평론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네,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2002년 그녀의 5집 앨범 소라스 다이어리가 발매가 됩니다. 이 앨범은 부클릿도 일기처럼 끄적인 글들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여자의 어떤 연애하는 심경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드러나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앨범 부클릿을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좀 마음이 아팠던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요. 되게 조금 긴데 마치 라디오 사연 같기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이란 제목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었던 애인이 다른 예쁜 여자와 걸어가는 걸 봤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새로운 사람의 손을 잡고 웃고 있네요. 나하고 걸을 때도 꼭 저렇게 웃었거든요.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2002년 6월 7일 이런 글이 실려있는 앨범입니다. 이소라의 쉐리 들려드릴게요. 기억 속에 아름다운 그대 네, 정말 아름답죠? 좀 카톨릭 성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소라의 쉐리, 조규찬 씨의 보컬 디렉팅이 정말 돋보이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소라 5집의 특별한 점은 다시 셀프 프로듀싱으로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달라진 보컬 색깔이랄까요? 낯선 사람들 때는 굉장히 좀 무거운 톤이셨고요. 그리고 나는 복해, 심지어 4집 타이틀이었던 제발까지도 굉장히 무거운 톤을 고수하셨는데 5집에서는
조금 보컬이 달라집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읊조리는 듯한, 말하는 듯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던 뭐 공기반 소리반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말하듯이 노래하는 것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냥 제가 굉장히 넘겨짚어서요. 조심스레 얘기를 해봅니다. 목소리도 좀 한결 가벼워지셨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앨범을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제가 20대 후반 때 그 영국 여행을 갔었는데, 영국 여행하면 왠지 제가 라디오헤드랑 뮤즈랑 막 이런 거 들을 줄 알고 그런 걸 엄청나게 가져갔었는데, 그렇게 이소라 씨 노래만 들었던, 에딘버러에서 이소라 씨 노래를 들었던. 근데 그게 그렇게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바람이랑. 저는 이소라 씨 목소리가 좀 차가운 겨울바람 같아요. 막 입김도 나고 막 볼이 막 얼고 쓸쓸하고 외롭고, 근데 어딘가 좀 경건한 느낌이랄까요. 디어 클라우드 용린 씨를 처음 만났던 가을에 그 용린 씨가 제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이 노래를 들어봐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강렬했던 기억인데요. 겨울 노래 같아요. 제목도 겨울이 들어가 있네요. 겨울 이별 준비했습니다. 겨울 눈이 투명하게 춤추네. 너무 평화로운 네, 이소라의 겨울 이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전 아인이 이소라 씨의 노래를 쭉 듣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타이틀곡은 많이 알려진 곡들이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아끼는 곡들 엄선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2년마다 굉장히 꾸준히 앨범을 발표해 주셨었어요. 옛날 얘기 같네요. 순수의 시절이 아닐까. 눈썹달이라는 앨범이 2004년에 발매가 됐죠. 6집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이 앨범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앨범이죠. 바람이 분다라는 이 문장 자체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상 기록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국어 시간에 나와야 돼요. 정말 이 가사는. 왜 미국에서는 밥 딜런 그 노래 가사가 국어 시간에 나오거든요. 영어 시간에. 어쨌든 그녀의 마스터피스라고 평가되는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6집이 발매가 되는데요. 2004년. 타이틀곡 이제 그만이라는 곡이 그 바람이 분다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운의 곡이 아닌가, 비운의 명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환 씨, 더 스토리의 이승환 씨가 만든 곡이죠. 물론 바람이 분다도 이승환 씨가 만든 곡인데, 저는 그 이제 그만에서의 그 소라 언니의 보컬이 정말 어떤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기승전결이 너무나 확실한데 진짜 대단치도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곡이었지만 어떤 비운의 명곡인 이제 그만, 그리고 그녀의 차분한 정서가 녹아든 봄이란 노래,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봄부터 들으실게요. 하루 종일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해요. 이번만은 내게 다짐했어.
네, 이소라의 봄 그리고 이제 그만 들으셨습니다. 그 연애가 끝나고 앨범을 내시는 걸로 굉장히 한때 유명하셨는데 그게 이 앨범이 정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실적인 그 팩트잖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이소라가 이별했구나. 그런데 나와서 이별 노래 하는구나. 그 모습에서 오는 진정성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을 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이제 그만이라는 말로 선을 그은 첫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그만 사랑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더니 마치 예견되었던 것처럼 2008년 발매된 7집에서는 사랑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말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힘없는 아이로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힘없는 아이였다가 늘 맞는 나로 귀결되는 트랙 6번 그리고 약의 도움 없이는 잠에 들 수 없는 외롭고 불안정한 현재를 노래한 트랙 7번 그리고 뭐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트랙 9번 그리고 마지막에 그 트랙 11번에서는 자신의 우주에 뿌려진 노래하는 씨앗이라고 이 별을 만난 건 나에게 행운이었다고 얘기하는 노래까지 이 앨범이 정말 한 여인이 중년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기도 했고요. 한 아티스트가 자기를 알아가면서 완성되는 과정을 담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가장 좋아하는 트랙을 꼽으라면은 그건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을 꼽으라면 단번에 그냥 7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한 아티스트의 삶을 살아본 것 같은 그런 체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강렬한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은 꼭 1번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노래 괜찮으셨다면 꼭 같이 들으시길 바랄게요. 트랙 6, 트랙 7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셋 스르르 감기는 눈 잠든 내 눈앞에 보이는 곳 네, 이소라의 트랙 6, 트랙 7 들으셨습니다. 6번 트랙, 7번 트랙. 뭐 제목이 없으니까요. 그 제목을 지어달라고 하셨었죠, 당시에. 이런 발상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짓진 않았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번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일에도 네가 과연 음악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하곤 합니다. 너 따위가 음악을 해? 뭐 이러면서 뭐 어떤 분들이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뭐 I don't belong here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구원해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듣고 그냥 꽝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를 이소라 덕후로 정의하기로. 7집은 4년 만에 나왔는데 8집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됩니다. 설마 9집이 8년 만에 나오진 않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이 8집은 재밌는 앨범이에요. 앨범이 흥행에 성공했나 하면 그렇진 않지만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뭐 고대했던 이소라 뭐 특유의 발라드, 슬프게 고조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음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소라 씨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을 굉장히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뭐 슬램덩크라는 만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태웅이라는 사람이 패스를 하게 되는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재즈, 팝, 그리고 락까지 뭐든지 난 다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한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8집의 앨범에 있는 노래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선곡한 노래만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정말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티스트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 제가 이소라의 팬이어서 또 너무나 저는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덕후들이 화이팅하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으실게요. 네, 이 곡은 저한테도 괜히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솔로로 처음 데뷔했을 때, 큰 공연했을 때 제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 콘서트 때 제가 봄이라는 노래도 한번 커버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그 이소라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봄을 들으신 거예요. 어찌나 업신여기시던지 정말 그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한 수 가르쳐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억이었어요. 네, 노래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으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으실게요. 영원히 계속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DJ를 부탁해 나인이었습니다.